자,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이죠, 그죠? 자, 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내우, 국직성 호흡, 폭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내우 정도만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험 잘 안 나와요. 네오는 이게 이제 가끔씩 시험이 자주 나와요. 이거 네오는 한 번씩 시험이 나오니까 네오는 한 번씩 봐두시고. 자, 네오입니다. 자, 네오라는 건 뭐야? 여름철에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뭐야? 갑자기 비가 확 오는 거, 소나기가 오는 거. 그걸 우리가 네오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예, 여름철에 봄, 가을, 겨울에는 잘 안 생겨요. 주로 여름철에 생깁니다. 예, 어때? 지면이 가열돼. 지면이 부분적으로 가열되면 그 지면을 거기를 지나가는 공기도 어떻게 돼? 상승기류가 생겨요.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상승기류가 생겨서 쭉 상승하다 하면서 뭐가 생겨요? 위로 올라가면서 뭐가 생겨요? 물방울이 생겨요. 맞지? 수증기 응결이 생기겠지, 그죠? 수증기가 응결돼서 그 응결된 수증기가 뭐야? 물방울이 뭉쳐가지고 비가 내려. 비가 내리면서 뭐야? 천둥, 번개도 같이 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내오기로 하거든요. 자,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정난운이 발달하면서 정난운 줄 거. 구름 나오면 대부분 정난운입니다. 저군형 구름의 일종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아래로 많이 상승하는 겁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렇죠?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내우라 불러요. 자, 내우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저군 단계. 그 다음에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소멸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네오는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발생. 자, 온난수비나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대기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상승해서 지면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열돼야 돼. 가열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기 덩어리보다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 그래서 빠르게 상승을 해요.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놈이 뭐야? 수증기 응결이 생겨요. 응결이 생겨서 물방울이 많이 생겨야 돼.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승기류가 굉장히 활발한 불안정한 공기가 되면 내우가 잘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매우 불안정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럴 때 잘 생깁니다. 요 네 가지 경우에. 자, 지표면에서 여름철에서 지표 부근의 공기가 국지적으로 가열됐을 때 특정 지역에 가열돼 가지고 국지적으로 가열돼 있어서 빠르게 상승할 때 그럴 때 뭐가 생겨? 네오가 생겨요. 그죠? 한랭견선 부근에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위로만 빠르게 상승할 때 빠르게 상승할 때 그죠? 자, 한랭견선과 전선 인과에서 부근에서 따뜻한 공기가 그지? 한랭견선이 어디 있어? 한랭견선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무슨 구름 있어? 찬 공기 있지? 여기 따뜻한 공기 있죠? 그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파고려서 찬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상승기류가 생겨가지고. 그죠? 빠르게 상승할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빠르게 상승할 때. 그 다음에 온난수비난 공기가 산 사면을 타고 말 때, 올라갈 때. 그지? 전부 다 말대야. 상승할 때지. 예. 빨리 상승하게 되면 그 공기 덩어리 응결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가 돼? 예, 내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온대 저기압에는 태풍에 의해서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날 때 이런 때 주로 내우가 많이 만들어지라.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무슨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자, 바람의 연적 분포에 따라서 강도 및 지속 시간이 달라집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저군 단계입니다. 저군 단계가 되면 이 부분이 가열돼 있어. 여기가 가열돼 있어서 뭐가 돼?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해요.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공기가 뭐 한다고 쭉 올라갑니다. 그죠? 네, 이게 저군 단계입니다. 그럼 성숙 단계가 되면 뒤에 있는 공기들은 계속 가열이 일어나요. 근데 앞에 있는 공기들이 이제 무거워져서 뭐가 돼? 하강기류가 생겨요. 그렇지? 하강기류가 생기면서 요 앞쪽에서 뭐가 와? 비가 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소멸단계. 마지막에 소멸단계에서 뭐야? 전체적으로 구름이 만들어져. 전체적으로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수증기가 많이 생겼어. 수증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놈들이 뭐 한다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 한다고? 비가 내면서 마지막에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비를 내려요. 요놈들이. 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비를 내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단계, 소멸 단계. 자, 그래서 저군 단계 보시면 강한 상승기류로 저군이 급격하게 성장하여 하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가 안 내려. 강한 상승기류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서는 무슨 길이요?
하강기류. 뒤쪽에서 무슨 기류? 상승기류.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동시에 나타나요. 함께 나타나면서 돌풍, 천둥, 번개, 그다음에 소나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에서 하강기류가 생겨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소멸되고 저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피해, 농작물의 피해, 가속 파손, 인명, 재산 피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 우박, 돌풍, 낙뢰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내나 낮은 장소에서 대피해서 피뢰침 등을 설치합니다. 그런 걸 하면 좋답니다. 자, 국지성 호우 요즘에 많이 오죠, 그죠? 요거, 그죠?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거. 뭐 어디는 뭐 갑자기 뭐 한 500mm 왔다던데. 날려가 지금 전라도 쪽이 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그저께 봤네 그거 뉴스에 그 화개장터가 완전 화개장터가 아니고 화개 그 저게 뭐야 뭐 해수욕장 됐던데 거기 잠겨가지고 거기 계곡이 잠겨서 완전히 그죠? 네. 1시간에 30mm 또는 80mm 하루에 80mm 이상 이 내리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국지성 호우라고 합니다. 주로 언제 많이 생겨요? 여름에 많이 생겨요? 겨울 가을에 많이 생겨요? 봄 가을에 많이 생겨요? 여름에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자, 지형이나 전선의 영향으로 형성된 거로 정난운이 한 곳에서 정차하여 계속 비가 내릴 때 나타납니다. 무슨 비? 정난운. 이것도 정난운이죠. 그죠? 네. 강한 햇빛에 의해서 지면이 가열될 때, 전선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전선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태풍이 발생할 때, 이럴 때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죠? 지면이 가열될 때, 상승기류가 발생할 때, 주로 장마전선에서, 이거는. 자, 피해와 대체, 홍수나 사태 등 재세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신속한 대피, 배수로나 하수구 성비, 그 다음에 위험 시설물 등을 만다 제거를 해야 된답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겠죠, 이거는. 그죠? 자, 폭설, 뭐야? 눈이 많이 오는 거지. 그죠? 우리하고 폭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죠? 창원에 눈 오면 환장을 하죠. 강아지도 환장하고 애들도 환장하고 막 뛰어나가서 막 학원 애들이 전화를 해요. 눈이 오면 선생님 오늘 학원 해요. 어쩌라는 얘기야. 야, 눈이 날리는데 쌓인 것도 아니고 뭐 10cm, 20cm 쌓인 것도 아니고 눈이 날리는데 선생님 오늘 학원 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당 1에서 3cm 이상 동안 하루에 5에서 20cm 이상이 눈이 내리는 현상을 폭설이라고 합니다. 자, 겨울철에 내리는 폭설은 가뭄의 피해를 줄이며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대기 질 개선과도 산불 방제도 효과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그죠? 건조했던 게 그 눈이 녹음을 해가지고 수자원 확보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발생 원인 온대 저기압에 의한 눈구름, 산악에서 생성되는 눈구름,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여 따뜻한 바다를 건너가면서 변질되어 발생하는 눈구름 이런 것들 등등등이 원인이 된답니다. 그죠? 자, 서해안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이 올 때 따뜻한 황해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어디에서? 서해에서 우리나라 서해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시베리아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그죠? 시베리아 쪽에서 고기압이 그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바람이 그제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올 때 서해 쪽에서 뭐야? 수증기를 가지고 오는 거야. 서해 쪽에서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와서 여기 우리나라 쪽에 어떻게 전라도 쪽에 경기도 쪽에 이쪽에 눈을 많이 뿌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만큼 들어오면 여기 우리나라 창원쯤 되니까 창원에 오면 어떻게 전라도에서 눈 다 뿌리고 왔지? 건조해져요. 창원 지역은. 그죠?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자, 2월경에 찬 고기압, 동해안은 자, 2월경에 찬 대륙 고기압이 세력이 약해지고 남쪽에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북동풍이 자주 붑니다. 자, 북쪽에 있던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따뜻한 해수를 위로 이동하면서 수증기를 몰고 와서 태백산맥의 경사면에 부딪히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붙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태백산맥 쪽에 있죠, 그죠? 쪽에. 그죠? 우리나라 남쪽에서 저기압이 여기 분포하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 고기압이 생겨가지고요.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요. 근데 동해안에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야,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제? 그래서 태백 산맥을 넘으니까 산을 넘어야 될까, 이렇게. 얘가 산을 이렇게 넘어오는 사이에 뭐가 돼? 구름이 생겨, 은결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뭐야? 산에다가 다 눈을 뿌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산에다가 눈을 뿌려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생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북쪽에 찬 공기가 해서 수증기를 몰고 와서, 그래서 우리입니다. 교통 마비되죠. 얼어붙은 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 비닐하우스 축사, 시설물 일부의 붕괴가 생기고, 자, 눈이 많은 원인 지역에서는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신속한 제설 작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창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네. 다음에, 자, 우박, 강풍, 황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박도 우리하고는 선생님은 아직까지 우박을 본 적은 없어요. 어릴 때 조그마한 우박을 본 적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해가지고 막 내는데 금방 녹아가지고 또 없어지고 해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우박이 좀 큰 우박이 내리는 건 본 적은 없어요. TV 같은 데서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자, 눈의 결정 주위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서 성장한 얼음 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박이라고 하는데 보통 5에서 10mm, 1cm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네, 1cm 우리가 보기에는 1cm 작은데 이거 맞으면요 굉장히 아파요. 1cm 같은 거는. 그죠? 자, 상승 기류가 강하고 과냉각된 물방울이 많이 존재하는 내우에서 우박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무슨 애? 구름은 정난호이네. 나왔다 하면 정난이네. 그죠? 네. 구름 물어보면 대부분 정난호 얘기하시면 99% 맞습니다. 자, 과냉각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빙정이 생깁니다. 그죠? 얼음 알갱이 점점 커집니다. 이 얼음 알갱이 커져가지고 이 뭉쳐서 이것들이 뭐야? 녹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대개는 이제 가벼운 상태에서 떨어지는데 여기서 눈이 되는데 이것들이 많이 뭉쳐서 떨어지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박이 되는 겁니다. 자, 무거워진 빙정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자, 표면에 녹다가 상승기를 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얼어져, 그죠? 맞죠? 네. 자, 다음 빙정은 자, 그렇습니다. 빙정은 이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욱 성장합니다. 상승기류를 지탱하지 못하고 정도로 우박이 커지면 만다고 땅으로 똥땅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런 우박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다음 강풍입니다. 자,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을 강풍이랍니다. 17m/s 이상이 되면 뭐가 됩니까? 태풍이죠, 그죠? 자, 강풍은 온대 저기압에 영향을 받았어.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겨울철에,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할 때, 태풍이 통과할 때, 여름철에. 네, 이럴 때 많이 생긴답니다. 됐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더라. 자, 다음 황사입니다. 중국 북부 몽골의 사막 황토지대에서, 그치? 여기 이런 말 들어봤죠? 네이멍구 이런 거고, 그죠? 저기 중국 네이멍구에 있는 고원하고 고비 사막 이게 뭐야? 그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 어디지 거기? 그 어디야? 중국 위에. 중국 위에 나라 그 어디니? 몽골. 그죠? 그렇네. 있는 고비 사막 같은 것들. 여기서 뭐야?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겁니다.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흙바람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야?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 날아옵니다. 그렇죠? 일반까지도 가요. 이게 심할 때 아니면 미국까지 간답니다. 이 황사가. 네, 뭐 그렇다네요. 자, 편서풍을 하고 이동하면서 서서히 내려옵니다. 자, 발생. 황사는 발원지에서 강풍이 불거나 햇빛이 강하게 비출 때, 저기압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자,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합니다. 누구 할 때?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이럴 때 주로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피해가 대체. 발원지. 그리고 자, 중국이나 몽골의 피해, 강풍과 모래먼지 이동을 위해서 물리적인 피해가 생기고 우리나라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눈병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로 인해서 반도체, 항공기,
등의 정밀 기계공업에 만다가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돼요? 자, 연간 황사 발생 빈도 극수. 최근에는 연간 황사 최근에 올라온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죠? 황사가 점점 많이 발생. 왜 황사가 점점 많이 발생할까? 지구가 지금 점점 온난화되지. 그럼 사막 지역이 점점 나오고 있어. 넓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황사 발생 수도 많아지고 이제 그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3월하고 5월이랍니다, 그죠? 3월하고 5월에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났습니다. 자, 겨울철 황사 관측입니다. 기후도 이렇게 변화가 된다더라.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다. 사탕 하나 드릴까요? 네? 사탕 하나 드릴까요? 네. 무슨 맛 드실래요? 레몬맛 맛있니? 커피맛 하나 없을까? 커피만. 아니, 커피 맛이 안 보이네. 시험 치고 이거 2주나 올라가. 너희 지구과학 문제는 좀 어려웠어, 어땠어? 기억이요? 객관식이 조금 어렵던 것 같은데. 객관식이 좀 어려웠어. 요새는 객관식을 좀 어렵게 내는 주제더라. 다들 왜 그런지. 객관식에서 시험 보려고 하다가 서술형은 어렵다 생각하니까 조금 쉽게 내는 편인데 객관식에서 문제를 주로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하고 나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과학이 어디서 나오죠? 화학이 어렵던 거. 네. 수학은? 네? 주요한 영수는 별로 안 어렵고. 그냥 다 어렵게 나왔어요, 저거는. 다 어렵다고? 네. 수능 문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점점 다들 어렵게 내요. 수능 자체가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게 내요. 저기 용어고 여학생들은 그러다 14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어려웠대. 그래서 학교에서 다 푼 애가 한 명 있었대. 야, 그건 풀란 얘기야. 풀지 말란 얘기야.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러면? 자, 네오는 첫 번째 무슨 단계? 적은 단계제. 성숙 단계, 소멸 단계라고 칩니다. 근데 강한 상속, 소나기는 무슨 단계에서 냅니까? 네오나 우박 같은 악기상이 발생해서 주로 동반되는 그룹. 뭐? 정나는. 자, 우박의 생성 과정을 순서히 나타내겠습니다. 우박이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로 잡시오. 과냉국 물방울에 충분한 수증기가 굉장히 달라붙죠, 그죠? 나가. 그 다음에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죠. 그 다음에 상승기류가 지탱 못하는 우박은 지방으로 또꼬닥하고 떨어지죠, 그죠? 됐죠? 네. 자,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에서 바람에 날려 퍼진 다량의 모래먼지가 상층의 편선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 황사. 자, OX 하십시오. 국지성 호우는 적은 양의 비가 넓은 지역에 걸쳐서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지역 아니죠, 그죠? 좁은 지역이죠, 그죠? 황사 현상을 일으키는 모래먼지는 발원지에서 우리나라까지 편서풍에 의해서 간다, 맞죠? 자, 악기상과 이에 대한 대체. 낙뢰는 피뢰침을 설치하면 되겠죠. 국지성 호우는 배수로 점검하고 황사는 사막화를 방지하면 되겠죠. 그죠? 네. 넘어갑시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수온입니다. 표층 수온입니다. 바닷물 표면의 온도입니다. 표층 수온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우진아. 바닷물 표면의 온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죠. 예. 바닷물 표면의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표층 수온이 바닷물 표면의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으면 온도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작으면 온도는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대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위도와 나란한 경향성을 보여요. 온도를 해보면. 그죠? 위도와 나란한 이런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육지 근처에 가면 뭐야? 육지와 나란해요. 왜? 육지에 영향을 받아서. 그죠? 근데 바닷물 한가운데서는 대양 한가운데서는 위도와 나란한 이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죠? 자, 표층 수온의 분포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입니다.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수심 10m 이내에서 85% 흡수되고 수심 100m에서 95% 정도 흡수된답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가죠. 그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수력 분포나 해류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라? 햇빛이야. 그죠? 수력 분포도 영향을 미쳐요. 육지가 많으면 육지는 빨리 가열되지. 그죠? 빨리 가열되니까 그 육지 주변에 있는 물도 어떻게 했어? 온도가 높겠죠. 그죠? 복사열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난류가 흐르느냐 한류가 흐르느냐도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오르는 난류가 흐르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한류가 흐르느냐 그것도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영향을 받긴 받는데 어쨌든 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분포 수온 분포 층의 분포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뭐한다? 등수온선은 대개 뭐하다? 위도와 나라 이거 줄 거. 등수온선은 위도와 대체로 나란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등수온선이 뭐야? 등수온선이 뭐야? 수온이 온도가 같은 선을 연결하는 선을 뭐라 불러 우리가? 등수온선이라 불러요. 온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등수온선이라 불러요. 이렇게 그거 보면 이렇게 되게 뭐 위도와 나란한 경향선을 보여 안 보여? 되게 보이고 있죠. 그죠? 네, 등수온선은 위도와 이렇게 나란한 경향성을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큽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거든요. 대개는 그래서 위도와 나란한 경향성을 봅니다. 됐죠? 그래서 연직 분포를 따져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를 깊이에 따라서 분포해보면 X축이 온도입니다. Y축이 깊이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돼? 온도가 들어가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그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낮아지지. 낮아지다가 다시 어떻게 돼?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그죠? 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맨 위를 뭐라 불러? 그렇지. 여기를 뭐라 불러? 수온 약층. 맨 밑을 뭐라 부릅니까? 심해층이라고 이렇게 본다.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온도 이걸 뭐라 불러? 표층 수온이라 불러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복사 에너지다. 혼합층은 깊이 들어가도 처음에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죠. 왜 유지됩니까? 유지된 이유가 뭡니까? 바닷물이 섞여서 그래요. 그죠? 바닷물의 혼합작용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자, 바닷물의 혼합작용으로, 그죠?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바닷물의 혼합작용, 누가 바닷물을 섞어줘? 바닷물을 섞어주는 사람, 바닷물을 섞어주는 게 누구야? 혼합작용을 일으키는 원인. 10m짜리 고래, 100m짜리 가오리, 박가오리가 해음을 확 치어. 아싸 가오리. 그래서 멸치, 룰루루루 멸치 이렇게 해서 바닷물을 섞여. 그럼 누구 때문에 섞어? 바람. 네, 바람입니다. 바람의 혼합작용이 바로 혼합층을 섞어주는 겁니다. 바람의 혼합작용이 있습니다. 혼합작용이야.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돼요. 혼합층의 두께는. 예. 바람의 세기가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해요. 바람의 세기가 혼합층의 두께를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된다. 자, 두 번째 수온 약층이 있습니다. 수온 약층은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위에가 뭐합니까? 따뜻해요. 그죠? 밑에가 차갑습니다. 자, 그럼 봐봐. 우진아, 차가운 물은 무거워서 올라올 수 있어 없어? 못 올라와요. 따뜻한 물은 가벼워서 내려갈 수 있어 없어? 못 내려가요. 그죠? 그죠? 못 내려가거든요. 따라서 수온 약층은 안정해, 불안정해? 섞여, 안 섞여, 물이? 안 섞이고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그렇죠. 안정합니다. 굉장히 안정한 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혼합층에 있는 물질이 수온이나 심해층으로 못 내려가고요. 심해층에 있는 물질이 혼합층으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어떻게 해버려? 차단시켜버려요. 알겠습니까? 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시켜버립니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시킵니다. 더 이상 못 나가게끔. 네. 그게 수온 약층이 되고요. 심해층은 더 이상 들어가도 온도 변화가 거의 있어 없어? 없지. 밀도가 제일 무거운 물입니다. 근데 이 심해층도 대류를 하긴 해요. 심층 해류가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어쨌든 가장 깊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중 온도가 막 일정하게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해수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죠? 자, 바람의 혼합작용이 일어난다더라. 바람의 혼합 때문에 혼합작용이 일어나. 표층에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합사해서 수온이 뭐하다고? 높아요. 표층 수온이. 수온 약층, 혼합층 아래의 깊이에 따라서 기온이,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입니다. 매우 안정합니다. 줄까? 이게 매우 안정. 그죠?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 및 교환을 만다 차단시켜줍니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이렇게 차단시켜줍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예,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심해층. 수온 약층 아래에서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는 층입니다. 총 부피의 8% 차지합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수온의 해수의 수온 분포를 알아봅시다. 되어 있으면 보시면 동해안하고 서해안을 비교해 보시면 연겸
기온차가 누가 더 큽니까? 동해안이 큽니까? 서해안이 큽니까? 네. 그렇지. 왜 그럴까? 첫 번째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아까 육지의 영향 받는다 했죠? 그죠? 두 번째 뭐? 바닷물의 양이 작아요. 동해보다. 이제 그릇이 작아. 그릇이 작으니까 가열될 때면 금방 가열되겠지. 식을 때도 어떻게 써? 금방 식겠지. 그죠? 육지에서. 그래서 수온 분포는 겨울이 더 커요. 수온 분포는 뭐? 서해안인 동해안보다 커요. 온도 변화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남쪽하고 북쪽을 보시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주변에 있는 해수의 표준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인공위성 자료 분포 갑니다. 자, 표준 수온 분포. 수온 분포는 뭐다가? 당연히 표준 수온은 여러 지에 높겠지. 그죠? 북쪽보다는 뭐가 더? 남쪽이 높지, 그제? 북쪽의 온도보다는 남쪽이 높고요. 북쪽보다는 남쪽이 높아요. 그죠? 같은 위도일 때는 여름철이 더 뭐하다고? 더 높아요. 겨울철보다. 그래, 안 그래? 맞죠? 자, 등소원수 문법. 먼 바다에서는 위도가 날아가는 경향을 쓰고 해안에 가까워지면 만다고? 해안성은 날아가는 경향을 씁니다. 그죠? 자, 남북 간 수온 분포 차이. 뭐가 더 커?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더 커요. 남북 간.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여기 왜 안 돼? 여기 보시면, 여기 27도죠? 28도죠? 여기 6도죠? 그죠? 여기 10도, 여기 12도 이렇게 되죠? 그죠? 훨씬 크죠, 이게? 겨울철이. 맞죠? 네. 겨울철이 수온 분포가 변화가 훨씬 더 큽니다. 여기 0도인데 여기 18도, 거의 한 20도 차이 나죠. 20도인데 28도니까 이거는 8도밖에 차이 안 나죠. 여기 10도 차이 나는데 18도 차이 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남북 간 수온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남해 자에서는 북상하는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황해 연교차가 큽니다. 네, 우리나라 서해안은 연교차가 커요. 여름에 많이 덥고 겨울에 많이 추워요. 물의 양이 작고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일단 물의 양이 작단 말은 수심이 어때? 얕아요. 황해의 평균 수심은 44m밖에 안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동해보다 열 용량이 작고 동안 난류, 황해 난류보다 황해 난류보다는 강해서 같은 위도에서 동해에 비해서 연교차가 뭐다고? 커요. 연교차가 있습니다. 그죠? 동해에 비해 같은 위도에서 동해에 비해서 수온의 연교차가 더 커요. 남해는 난류가 흐르죠. 쿠로시오에. 그래서 연중마다 수온이 가장 높아요. 남해의 평균 수심은 약 100m 정도 됩니다. 평균 수심이. 자, 위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수온이 높습니다. 자, 다음 동해, 남북 간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뭐가 맞나? 한류와 난류가 만나요. 그죠? 위에서 리만 한류하고 북한 한류가 내려오거든요. 한류가 내려와요. 밑에서 뭐가 올라가? 난류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수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분포를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염분입니다. 염분 농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염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염분 농도를 나타낼 때, 염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준이 뭐냐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뭐 1kg 속에 바닷물이면 용액이야, 용매야, 용질이야. 용액이야, 용매야, 용질이야. 그죠? 그죠?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사탕 하나 더 먹어요. 자,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뭐의 양? 용질의 양입니다.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입니다. 염류의 상대적인 양. 양은 g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를 나타낼 때 바닷물의 양분해. 자, 바닷물의 양을 g으로 나타내면 염류의 양도 g으로 나타납니다. 양을 이렇게 g으로 나타내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000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예를 해볼까요? 바닷물 500g을 증발시켜 염류 17g을 얻었다. 바닷물 500g을 증발시켜서 염류를 17g을 얻었답니다. 염분 농도를 구해봅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염분 농도는 바닷물의 양이 500이네. 염류의 양이 17g이고 곱하기 얼마면 돼? 1000 하면 됩니다. 나쁘다니까 여기 2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34 PSU가 되는 겁니다. 단위는 PSU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는 퍼밀로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퍼밀 잘 안 쓰고 PSU 잘 씁니다. PSU. 알겠습니까? 네? 거의 비슷해요. 그 온도가 25도씩 일기압 이렇게 놓고 하긴 한데 예전에는 그냥 퍼밀로 썼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PSU로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같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PSU로 나타냅니다. 단위는 PSU로. 그죠? 해수 1kg 들어있는 총 염분의 질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척도를 이렇게 합니다.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 얼마래? 약 35 PSU입니다.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 35 PSU. 돼요? 네. 됩니다. 자, 표충 염분의 요인 보시면 증가 요인이 있고 감소 요인이 있지. 바닷물 표면에 있는 염분이 올라가는 요인이 있고 바닷물 표면에 있는 염분이 내려오는 요인이 있어요. 그죠? 예. 대표적으로 있어. 증발량 마이너스 증가 요인이 있어. 염분 증가 요인이. 첫 번째 뭐 했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클수록 염분이 커져요. 맞지? 상대적으로 물이 작을까 아이가? 비로 내리는 양보다 증발해서 날아가는 물의 양이 많으면 염분 농도가 높겠지. 맞죠? 예. 두 번째 뭐가 있어? 결빙되는 거. 북극 가면 물이 얼어. 바닷물이 얼어. 결빙되면 염분이 증가해요. 결빙되면. 감소 요인이 있어요. 감소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뭐 할 때? 작을수록.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작으면 염분 농도가 낮아요. 당연하겠죠. 비가 많이 오면. 그죠? 세 번째 뭐가 있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해빙 요인이 있습니다. 얼었던 바닷물이 녹으면 염분 농도가 떨어져요. 해빙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 육수의 유입이 있습니다. 육수의 유입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타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요거 놈입니다. 증발량 마이너스 감소량. 요게 주가 되는 겁니다. 요게.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증발량, 강수량. 증발량 증가, 강수량 증가. 그래서 우리가 뭐야?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을 따져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클수록 염분 농도가 높다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네. 그래서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 대략 한 35%밀 정도 돼요. 이게 35%. 34, 25, 25도 억수났네, 여기는. 네. 사해 바닷물은 평균 염분이 얼마인지 압니까? 사해 바다? 네, 200%밀이에요. 여기가 잘못 가가 사해 가다 바다 수영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한번 묵으면 어떻게 돼? 짜서 죽어요. 거의죠. 네. 거의 뭐, 다 토해내야 돼요. 그죠? 자, 표층염분의 분포. 중위도 지역의 부근에 적도 부근에 염분이 높습니다. 적도 부근보다 중위도 30도 부근이 적도 부근보다 염분이 높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요. 대기 대순환을 따져보면요. 여기 적도 지역 영도 지방입니다. 여기 30도고요. 여기가 60도입니다. 여기 영도죠. 그죠? 영도니까 여기가 적도 지방입니다. 적도 지방에는요. 공기가 상승을 해요. 그죠? 기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들이 만나고 상승기를 만나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나고 하강을 해요. 다시 이렇게 오거든요. 나중에 대기대순 할 때 할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 떨어지고 여기 저위도가 저기압이 생겨요. 여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생기고 여기 저기압이 생기고 여기에 고기압이 생겨요.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고기압대가 형성돼요. 공기가 하강해요. 그럼 날씨가 맑아 흐려. 고기압이 형성되면. 그렇죠. 날씨가 맑아요. 맑습니다. 저압대가 형성되면 날씨가 맑습니까? 흐립니까? 그렇죠. 흐립니다. 그럼 흐리니까 강수량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강수량이 많아요. 여기는 날씨가 맑다 보니까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적도가 더 뜨거워서 적도해가 우리가 더 뭐야? 사막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는 위도 30도 부근에 사막이 더 많아요. 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적도 지방보다는 위도 30도 지역에 더. 그래서 위도 30도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날씨가 맑아요. 비가 잘 안 와요. 30도 부근에. 알겠습니까? 예. 하강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돼요? 그죠? 네. 그렇게 일어난다는 말씀. 자, 극지방은 대체로 염분이 낮으나 결빙이 일어나는 곳에 만나고 염분이 높습니다. 결빙되는 곳은. 자, 다음.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의 표층 염분에 대한 분포를 분석을 해봅시다. 어떻게 있죠, 그죠? 인공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의 염분 분포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의 염분 분포. 여기는 31%인데 여기 45%밀, 34%밀이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 31%, 여기는 거의 변하는데 여기 33%밀 되겠네. 33.8%밀 되고. 맞죠? 예. 서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염분이 높습니까? 동해가 높죠. 염분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동해의 염분이 더 높은 이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동해에 난류가 흘러요. 알겠습니까? 예. 동해 쪽에는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남해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난류가 흐르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해 염분장 차이가 황해는 우리나라부터 중국으로부터 많이 뭐야? 황해 쪽은 그리고 뭐가 돼? 이쪽에서 중국에서 육수가 유입돼요. 민물이 들어와요. 민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물 때문에 어떻게 돼? 염분 농도가 낮아져요. 맞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염분 분포를 보면, 그죠?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염분은 겨울철과 여름철을 보니까 오히려 여름철이 염분이 더 높아. 겨울철보다. 그 이유가 왜 그래?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염분 농도가 낮은 겁니다.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여름철에는 강수량과 바다로 유입되는 강물이 많기 때문에, 자, 겨울철보다 여름철에는 강수량과 바다로 유입되는 강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대요. 염분 농도는 동해가 더 높죠. 왜? 황해 때는 뭐야?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인데요. 밀도 조금만 하고 맞춰드릴게요. 바닷물의 밀도입니다. 밀도는 뭐분의 뭡니까? 공식이. 그치,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닷물의 질량을 변화시키는 원인 뭡니까? 염분 농도입니다. 염분 농도. 그래서 염분 농도가 커지면 질량이 커지겠죠. 맞죠? 1% 소금물하고 10% 소금물 중에서 누가 더 질할까? 누가 더 무게가 똑같은 부피일 때 누가 더 무게가 많을까? 그래. 질량이 커요. 질량이 커질수록 염분 농도가 커질수록 질량이 커져서요. 뭐도 커져요? 밀도 값도 커져요. 크게 나타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부피에. 부피는 뭐야? 수온입니다. 수온. 부피에 영향을 주는 거는 수온이거든요.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피가 뭡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활발해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요. 그래서 밀도 값이 뭡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닷물의 밀도를 보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염분 농도하고 수온을 동시에 보셔야 돼요. 염분 농도, 같은 수온일 때는 염분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값이 커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염분 농도일 때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많고 밀도 값이 커져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밀도하고 염분 농도를 같이 봐야 됩니다. 염분 농도하고 부피를 같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입니다. 자, 봅시다. 수온이 많을수록 낮을수록. 그 다음에 어쩔수록 염분 농도가 높을수록. 염분 농도는 질량에 영향합니다. 수온은 부피에 영향을 주고요. 영향을 주고 염분 농도는 뭐야? 질량에 영향을 줘요. 질량에 영향합니다. 자,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수압도 있습니다. 그죠? 그 물이 위에서 꽉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밀도가 증가합니다. 증가할수록 해수의 밀도가 증가하는데 이 중에서 수온의 영향이 가장 크답니다.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답니다. 온도에. 수온이 주가 된답니다.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닷물은 처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지난번 아까 얘기했지? 이거 이 그래프 봤지? 처음에는 온도가 바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어떻게 돼? 온도가 점점 내려가지. 그죠? 내려가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밀도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밀도는 증가하다가 뭐야?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해돼요? 네. 어. 밀도는 일정하다가 네, 온도가 내려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거 나머지 다른 거는 연본 TS도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요까지만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이놈들이 왜 안 올까?